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4월 13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놀이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천 레츠런파크 서울 경마장에서도 지난주부터 이 벚꽃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요. 또한 일요일 날 비 소식이 있으니 이 토요일 이 과천 경마장의 이 벚꽃 축제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친지, 연인 단위로 경마장 방문하셔가지고 봄날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주차 서울 경마 역시 편성 혼전도가 월초 편성 치고는 상당히 난해한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매 경주 심혈을 기울여 분석한 내용들 모조리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바로 믿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번 경주 중심마는 5번 미스터 히어로입니다. 3세에 접어들면서 힘이 더 찬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00m 최단거리 치고 특별히 빠른 말도 없는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는 유력한 말로 중심마로 당겨드리겠습니다. 주행심사 시 사실 어느 정도는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가하는 모습 속에 걸음을 끌어내는 모습이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이긴 하지만 7번 대군파워 역시 굉장히 스피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심사 때 보여준 순발력은 충분히 앞선에도 가담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망상운가면 승인장교 착용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드네요. 7번 PK 근주 강조드리고요. 중심화로 판단하는 4번 킹 오브 룰즈에 대해서 12월 데뷔전에서 이미 만만치 않은 상대를 상대로 무거운 주로 해서 그럼에도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는 게이트 내려왔고 이미 추임력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차분한 전개라면 이건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판단인데 8번 탑라인이 지난 2월달 데뷔전에서 최단 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단거리는 검증을 받고도 남은 전력이죠. 8번. 적인 거리는 1300m로 내려왔고 압박도 없는 구도입니다. 선행 가도 좋고요. 따라가도 좋은 1번만 인듀어런스는 코스와 전개와 상대 이점까지 여기서는 우승은 장담 못해도 입상거리 한 자리는 좀 더 믿음 있는 마필로 강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거리 자체에서는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7번마 방탄마도 선입 가담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넣고 추천을 드려야 되는 말은 1번 라운 세레나죠. 라운 세레나의 강점은 빠른 흐름이 유리한 선입형 전력입니다. 10번 개나리송 이 말 자체가 외곽에서 얼마만큼 선행을 빠르게 가져가느냐, 다시 거리 줄여 내려와 있는 만큼 선행 강공 필연 10번 개나리송의 적정거리 출전. 강급되고 나서 최근 꾸준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어차피 선행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크는 한정돼 있고 각질 변경하면서 게이트까지 좋아진 서울퀸이라면 여기서 또 아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추가 퀸이는 직전 경주에 완벽하게 선입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입상을 차지하죠. 현대급에서 확실히 경쟁력 확보한 전력으로서 선행이던 선입이던 충분한 경쟁력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앞말 한정 경주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1700에서 적응을 못했던 아멘다랑 직전 따라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인코스라면 아멘다랑 분명히 취입이 되거든요. 여기에 7번 화기 전형적으로 선입, 데뷔전부터 추천을 드렸었던 말이라서 기대치 상당히 높습니다. 승부전이지만 앞말 한정 경주라면 가능성 있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이 등급 13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직전 6등급 무대, 굿바이 무대 우승하고 승급한 말, 그리고 5등급 무대에서 다소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던 말이 이번에 재도전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 가능마의 윤곽은 드러나지만 중심권의 마필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하고 또한 다수가 이제 과인기마도 이제 보이는 가운데 과연 이제 후착 도전권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토요일 스타트는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의 스타트 제가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민병철 MC가 설명해 주신 대로 인기권 말들의 혼전 구도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축에 대한 믿음을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거리와 그다음에 승급전 이 부분에 좀 방점 찍고 설명 스타트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4번 태풍아이즈 쪽에 관심이 갑니다. 태풍아이즈라는 말이 현 등급의 5등급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은 모래에 민감합니다. 모래 안 맞는 전개가 상당히 좋은데 직전 경주 깜짝 놀랐어요. 딱 그 전개예요. 태풍아이즈가 원하는 전개. 자신이 입상을 할 수 있는 전개는 바로 그 위치. 다만 직전에 상대가 좀 강했죠. 금화제니스라든가 헤들메라든가 좀 강했던 상대들 틈바구니에서 선전한 결과였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 상대마들은요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고 거리 경험이 없는 말들도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4번 태풍아이즈 같은 경우가 모처럼 인코스가 그렇게 마냥 유리하진 않아요. 모래를 맞는 것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유연하게 전개를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은 승급전 말 2마리, 3번 제마특급, 5번 한양누리가 우선 눈에 띕니다. 자, 3번 제마특급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앞말 한정 경주에 1000m만 뛰어보고 승급전을 치르고 있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조금 낮게 줬을 뿐이지 이 말이 보여주고 있는 근성과 직전보다 더욱 힘이 붙은 걸음걸이 자체는 인정할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5번 한양누리는 좀 휴양이 있었죠. 휴양 공백기는 좀 있습니다만 공백 이후의 적응기를 위한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행을 해낸 상태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선입력에서 이 편성상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판단합니다. 최대 복병으로는 이번 백산 아일랜드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올해 2월에도 김옥성 기수와 호흡을 맞출 때도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늦추입을 했었던 것이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 눈가면을 착용하면서 빠르게 출전 주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킥백이 좀 있었던 직전 경주 내용 때문에 안효리 기수가 원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의 좀 성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번 백산 아일랜드 최대 복병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이 거의 대부분 저 역시 이번 경주에서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는 말들인데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말들 중에서도 비록 승급전이긴 하지만 3번 제마특급에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내적으로 기대면서 출발을 좀 안 좋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초반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직전 경주보다 더 빠릿한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선에서 자리 잡는 데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는 3번 제마특급의 전개 이점 높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5번 한양누리 자잘한 병력들로 하지만 휴양 없이 꾸준한 훈련으로 이상 없는 모습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4번 태풍아이즈는 직전에 외곽 전개 심소모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 역시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로 저는 1번 미사일 캔디라는 말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게이트 이점 1번 게이트 이점이 있습니다. 이 말도 모래에 굉장히 예민한 말이고 1월 27일처럼 안쪽에서 따라갈 때는 앞에 말들과 좀 거리를 두면서 모래를 피해서 전개하는 모습인데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의 안토니오 기수라면 선행을 굉장히 강하게 노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말들이 보통 선행을 나섰을 때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1번 미사일 캔디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선행 나섰을 때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는 있겠죠. 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게다가 기수가 안토니오이기 때문에 무섭죠. 선행을 나서는 거는 좋은데 나선다 하더라도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번 제마특급이 일단 이 편성에서는 가장 유력한 선행마로 지목이 되고 있고 제마특급이 적어도 선행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1번을 압박하는 전개가 꾸준하게 1000m 내내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인코스에 갇혀버릴 우려가 있는 1번 미사일 캔디는 조금 더 체중 좀 불고 힘 좀 더 붙은 다음에 다른 편성을 노려볼 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예측됩니다. 역시 그 안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뭐 3번 제마특급을 개인적으로 제일 높게 평가를 해요. 마필 자체가 이제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인데 뭐 2개월 정지를 먹을 만큼 그만큼 이제 변화를 보이게 노력을 해왔고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보여주는 결정력의 여유가 커졌다는 면에서 승급전이라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우선은 4번 태풍 아이즈는 설명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가 뭐 그렇게 정말 빠른 편성의 스피디 마필들이 출전한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김효정 기수 이 마필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자리 선점 가능해 보입니다. 5번 하양 유리도 뭐 짜잘한 병력이 있었지만 당일 상태 이상이 없다라면 좀 더 능력은 기대할 수 있는 구도고요. 우선 삼두적인 측면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고 이제 복병권의 세력으로 백산 아일랜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추위권을 말씀해 주신 거고 전 선위권에 있는 외곽 10번마 칼룸 여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마필도 이제 11번을 뛰어서 한 번에 입상이 선두권 공략을 했을 때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장하기 힘든 레이스를 만났고 여유가 크지 않다 보니까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따라가려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대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외선에서 상대를 이제 흐름에 맞춰 발맞춰 떼어준다라면 최근 꾸준하게 빠른 페이스를 경험해주고 있는 10번 칼럼 여제도 여기서는 복병의 가치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번 카일런 유제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선행을 나서는 것이 훨씬 매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직전 따라가면서도 순위 상승이 되는 순위권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긴 했습니다만 그게 다예요.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예전처럼 1번 게이트의 호기를 노리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야 입상권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전개 양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바로 3번 제마트급이 최근의 경주처럼 초반에 빠른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을 받아낼 공산이 크고요. 뭐 직전처럼 1순할 기대치가 높겠죠. 뭐 안말 편성에서의 선전이었습니다만 승급전에 해볼 만한 상대 만났고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 3번 제마트급. 여기에 뭐 4번 태풍 아이즈는 과거 첫 승 달성할 때 당시 최외곽 게이트에서 외선 돌며 모래 덜 맞고 모래 안 맞고 전개 운영 속에 입상한 전력이 있어요. 직전에도 이제 최외곽 게이트에서 이제 그러한 전개를 잘 풀었는데 김지영 위원 설명대로 상대가 강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말들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 요편성 구도 속에서는 이 4번 태풍 아이즈가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여기에 5번 한양누리 공백 이후 출전이지만 직전 데뷔전부터 아주 출중한 능력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에 승급전 다소 이제 당일 이제 컨디션 체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자, 요 5번 한양누리도 출중한 기본기를 갖추었기에 관심권의 마필이 되겠죠. 네, 스타트 1경주는요 편성 호기를 만났고 전개도 수월하게 모래 덜 맞는 외선 전개가 가능한 4번 태풍 아이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2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6등급 3세 마들 가는 레이스입니다. 경험을 쌓아갈수록 당연히 실전 변화의 모습과 힘들어 차는 단계에 있는 신의 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고요. 이미 직전 경주에 은근히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내비쳤던 마필이 이번에 영광의 첫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자, 일요일 4경주와 분할된 토요 2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2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우선 출전을 하고 있고 후착 도전 가능한 말도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을 수 있는 중심마는 3번 티즈 로즈입니다.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강한 추진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릿한 초반 스피드를 발휘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첫 실전 경험인 만큼 실전 경험이다 보니 완성되지 않은 좀 아쉬운 모습 속에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직전 경주 이후 힘이 차가는 모습, 훈련 모습 시에 굉장히 양호한 훈련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는 더군다나 게이트 이점에 선행 편성까지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선행 가능성 매우 높은 편성 1000m 경주라면 지금 현재 훈련 모습이라면 선행 후에 1000m에서 한 바퀴 버티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 높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3번 티즈로즈 약편성 만나 강하게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빅토리 메이라는 말,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스피드웰, 6번 매니타운십 정도가 지금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이 중에서 4번 빅토리 메이라는 말은 직전 데뷔전이었는데 옆에 말한테 출발할 때 발에 걸리면서 다리에 걸리면서 완전히 출발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자잘한 병력으로 주기는 길어졌지만 휴양 다녀오지 않은 채 꾸준히 훈련을 통해 다듬어 왔고 완치 후에 3월부터는 굉장히 수영 훈련을 병행하면서 훈련 성과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한 타이밍 빠른 선입권 가담 후에 뒷심발이 가능한 도전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외곽 10번 스피드벨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밀리긴 했지만 이미 12월 경주와 직전 경주 모두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를 했음에도 이미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나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1000m 경주라면 충분히 앞선에서 버텨낼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8번 원더풀 댄서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출발을 실패한 후에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직전 정상 출발을 해내자 나름 초반 스피드 발휘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워낙 빠른 말이 많은 정말 빠른 말이 너무 많은 편성을 만나가지고 초반 스피드 나쁘지 않았지만 뒤로 밀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앞선에 자리 잡아서 버틸 가능성이 있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훈련 모습 최상의 선행 편성까지 만나서 선행 버티기 유력한 3번 티즈로즈를 중심으로 언급한 말들 중에서도 최선 압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먼저 3번 티즈로즈는 그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앞말인데다가 굉장히 얇단 말이에요. 주행심사에서 뭐 430kg대를 유지했다라면 데뷔전은 더 빠진 체중에서 418kg대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얇아요. 앞말치고도. 근데 문제는 이 휴양 기간 동안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보여질지언정 그 중간 부분에 분명히 식욕부진이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필이 휴양을 갔다 왔는데 당일 체중이 식욕부진에 의해서 더 빠진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충마로서의 불안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지금 현재 이 3번 티즈로즈의 체중 상태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관찰한 훈련 모습 시에 이 정도의 활기 넘치는 최상의 훈련 모습이라면 분명히 식욕 부진을 극복하고 더 체중이 불어난 심찬 모습으로 당일 출전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일 체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킹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두는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마필은 최성진 위원께서 계속 쫓아다녔던 마필이고 직전에도 제가 추천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안쪽 1번 만에 하나죠. 거세하고 나서 이제 직전에 첫 도전에서도 추입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를 가지고서 추천을 해주셨고 사실상 이번 레이스가 선두력 가지고 있는 마필 뒤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정상 발주를 받아낸다라면 좋아지고 있는 만에 하나도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마필 좋아하시잖아요.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1번 마네하나 같은 경우에는 거세 후에 더욱 좋아질 모습을 기대했는데 직전 경주 거세 후 첫 번째 출전 경주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를 보면 초반 출발부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수가 매우 강력하게 부조를 주면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앞선 선입권에 붙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개도 정말 굉장히 인코스에서 곱게 전개를 해냈습니다. 여러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균의 방송 출전 응원을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티즈로즈가 사실 좀 약한 작은 말이기는 해서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전개상으로도 글쎄요. 직전에는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빵 치고 나가는 선행력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늦발하고 주행 방해를 받았었던 PK 군주의 추임력에 덜미를 잡혔던 전력이거든요. 이번 경기는 저는 선행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 인디언 서머 때문인데요. 인디언 서머는 모계 형제마로 그레이드 캡틴 1등급까지 승급을 한 경험이 있는 말이죠. 1등급까지 승급을 했었던 말이죠. 이 그레이드 캡틴하고 거의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전 데뷔전에서 바깥으로 심하게 기댔었던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그레이드 캡틴이라는 말은 안으로 기대는 버릇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먹었었던 하위군 시절에 애를 많이 먹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모래의 반응 때문에 바깥으로 기댔었던 직전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방법은 하나죠. 승인 장구 변화도 없어요. 구각자판이라든가 뭐 눈가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선행, 강공. 그렇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스피드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인디언 서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인디언 썸머도 좀 흥미로운 말입니다. 데뷔전이 만약에 무난한 전개 이 정도 모습이라면 아직까지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앞말에게 이제 막히는 어떤 상황이 되자 갑자기 말이 놀라면서 외측으로 급하게 사행하는 모습 보이고 정말 심한 외곽 전개 심소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만큼 가능성만큼은 있는 말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1월 18일 주행심사 모습에서도 사실 초반에 꽤 큰 추진을 어느 정도 가하는 모습 속에 물론 어느 정도 가속이 붙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추진을 좀 멈췄지만 초반엔 분명히 어느 정도 추진을 가했는데 초반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도주성 어떤 선행을 나갈 정도로 빠릿한 모습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인디언 썸머의 잠재력만큼은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지만 이번 편성에서 바로 통할 거라는 어떤 확신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과연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는 3번 티즈 로드가 선두 장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만 아직은 내지는 스피드를 100% 보여주지 않은 그야말로 이번에 제대로 스피드를 발휘해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여타의 마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위 등급 기복마들 간의 경주이고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3번 티즐로도 게이트 안쪽 들어와 일단은 여건은 좋아 보입니다만 여타의 마필 중에서도 선두 기습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전력 그중에 하나가 이번 인디언 서머 지목해 주셨는데요. 저는 외곽의 9번 문학치타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직전 경주 라운 패트릭이라는 능력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 이기선 외곽 따라가며 다소 이제 무리한 듯 막판에 무너졌지만 이 과거 이제 출발을 기대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 선두력은 기존에도 있었고요. 여기서 9번 문학시타 기습적으로 선행을 받아낼 수는 없는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100% 어떤 신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전보다는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편성 구도 속에 이 선에서 유리하게 응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최성진 의원, 9번 문학시타의 선이 끈끈한 전력,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9번 문학시타도 스피드는 분명히 좋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경주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부분 때문에 출발을 망쳤을 뿐 그 다음에 최근 2번의 경주는 분명히 초반에 빠릿한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말이 과연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인데 이 말이 선행을 못 나서는 최근 같은 선입전개라면 역시나 막판에 무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 선행을 나서야 된다라는 판단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3번 티즈로즈가 훈련 모습이 좋은 모습 속에 안쪽 게이트에서 주행심사와 데뷔전 모두 빠릿한 모습 특히나 데뷔전은 최선 추진이 아니었음에도 스피드 자체가 초반에 굉장히 빠릿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3번이 선행을 나설 경우에 9번 문학치타는 막판 지구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이경주는요. 마체는 얇지만 발군의 순간 스피드로 이번 경기 선행 유력시되는 말이고 그리고 컨디션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강조해 주신 3번 티즐로드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아무래도 기복마들 간의 최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나 펼쳐지는 전개 양상, 당일 컨디션, 주로 컨디션까지 모두 종합된 내용으로 정리해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이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세 이하 6등급 마필 경주 퇴역 자마들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출중한 기본기를 최단거리에서 선보인 마필도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 제가 준비한 경주고요. 12마리 나와 있는 구도 속에서 기본 잠재력 자체의 우위 마필들은 딱 드러났습니다. 우선 3두가 좀 앞서 있고 그 틈을 깨줄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마필을 중심에 세우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3대의 전력 그 중심에서 먼저 소개드릴 전력이 바로 5번마 골든 앵글이라는 신의 전력입니다. 능력 미달 처분 받고 이제 2번 만에 통과를 했는데 굉장히 걸음이 느는 속도가 빠른 전력이에요. 이제 작년 11월 30일 때 주행 심사 때도 예측 선두권을 장악한 한 이후부터도 상당히 주폭이 좋은 모습으로 통과를 했고 약간의 파인기가 있었지만 크게 무리가 가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의도적으로 휴양을 다녀오면서 마필을 좀 더 다지고 나왔던 모습이에요. 4월 5일 때 이제 주행 심사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말이 신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정감을 보여주죠. 예측에서 추진 없이 따라갑니다. 곱게 따라가고 잡고만 통과를 하는데 여력감이 상당해요. 무엇보다 함께 주행 심사를 치렀던 그 마필들 자체가 1위를 통과했던 마필 세렌체부터 헤마루, 샤크런, 뉴시타델까지 모두 한 걸음 했었던 한 스피드를 보여줬던 그 재건 마필들과의 경쟁에서 추진 없이 통과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스피드도 갖췄고 주폭도 갖췄고 기본 체형도 갖추고 있는 오모 골든앵글이라면 오랜 시간 준비했던 골든앵글 데뷔전 자체에서도 바로 노래하는 신의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4번마 프라임킨, 2번마 호크행 진곡, 그리고 11번마 천년의 바람이 눈에 띄죠. 4번마 프라임키는 역시 주행심사부터 가능성을 보였는데 데뷔전은 내치기 빨랐고 불리했던 외선의 전개를 극복을 못했었죠. 직전의 경주 차분히 발주를 받고 2선까지 가담을 하면서 아직까지 힘이 완벽하게 차 있다는 느낌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전체적인 주행의 안정감은 여기서 또 바로 연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2번마 호크행진곡이란 마필 자체도 게이트 이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선두권을 나서는 모습뿐만 아니라 중속이나 탄력 자체도 여유가 많아요. 역시 호크윙의 자마가 약간 고개가 높은 단점은 보여주는데 기존의 호크윙의 자마보다는 그렇게 심하게 높은 정도는 아니어서 빠릿한 스피드를 보여주었던 이번 호크윙 진곡도 역시 바로 통할 신의 전력으로는 손색이 없어 보이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천년의 바람은 뛰었던 전력들 중에서는 4번마 프라임킹과 함께 도전 세력이 되겠죠. 스피드는 꾸준합니다. 매번 결정력에서 매번 선두권과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1000m 줄어든 거리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죠. 직전의 경주도 외선에서 그냥 차분하게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무리하게 무빙성 선행을 나서버리다 보니까 직선 구간에서 좀 힘 조절이 좀 안 됐던 부분은 있는데 1000m라면 어차피 내측에서 끌어줄 마필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한 11번 천년의 바람의 의지도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주행심사부터 직전에 두 번째 주행심사까지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전력을 완성해왔던 오마 골든앵글을 좀 더 강조드리면서 인사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힘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5번 골든앵글 그리고 4번 프라임킹, 2번 호크행진곡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특히 5번 골든앵글 같은 경우는 약간 주행심사를 봤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발을 못 바꾸고 뛰는데 스피드가 계속 나오고 힘으로 계속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발 바꾸면 어떻게 해보려고는 해봤지만 발을 거의 결승으로 다 와서 바꾸게 되죠. 그럼에도 그 스피드가 나왔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5번 골든앵글이 더 그 귀여운 모습이 실전에서는 힘있는 멋진 모습으로 발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병으로 저는 8번 원더풀 팡팡을 지목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데뷔전만 1000m 뛰어보고 이후에는 1300m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었던 전력인데요. 사실 선임력을 발휘하기에는 이 편성이 가장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밌을 말로 8번 원더풀 팡팡 어떻게 평가 내리셨습니까? 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우선 당일 상태에 좀 파악이 필요해 보여요. 직전의 경주가 이제 파행과 감기 때문에 휴양을 다녀온 이후에 경주 운영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다 치지만 그래도 여력감 자체는 크지 않았거든요. 줄어든 거리 자체가 이마필한테 분명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태 체크를 좀 면밀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판단이 좀 확실히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본 잠재력이 있는 마필들이 분명히 우위는 있지만 이 마필 자체도 상태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당의 상태 확인 자체가 무엇보다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사실 백동 의원이 언급해 주신 4마리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만큼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5번 골든앵글 저 역시도 굉장히 잠재력 높은 말로 평가를 했지만 안쪽에 있는 2번 호크행진곡의 잠재력을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주행심 사실 거의 초반에 약간의 추진을 가한 것을 빼면 거의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잡고만 주행을 했는데 역시나 이 말의 목의 형제마들도 호크윙의 어떤 자마들인데 굉장히 단거리 스피드에 특화된 말들입니다. 그만큼 스피드에 있어서만큼은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혈통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주행심사 이후 몇몇 병력들을 치료하느라고 좀 주기가 길어져 대비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재개했을 때 오히려 더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강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말들 나머지 말들은 4번 프라임킴부터 5번 골든앵글 외곽에 있는 11번 천년의 바람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는 출발대랑 부딪히며 출발 망쳤었지만 외곽 돌고도 추임력을 보여줄 만큼 자유로운 전개의 모습도 보여주는 만큼 11번 천년의 바람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경주는요. 일단은 검증받은 전력은 4번 프라임 퀸이죠. 직전의 실전 2전째 최단거리 입상 전력이고요. 당시에도 출발 후 추돌 여파, 미러 외선 선입을 탔고 막판에 채찍 동력 추진 시 상당히 좋은 걸음 보이며 결정력이 향상된 모습을 발휘했던 4번 프라임 퀸 직전부터 계란형 큰고리 제갈 승인장의 최경으로 상당히 좋은 능력까지 직전에 선보였던 이 4번 프라임 퀸이 되겠죠. 신마 중에서는 5번 골든앵글 저희 위원들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주행심사 통과 이후에 공백이 있었고 연습 주행 시에도 상위 등급 재검마와 어깨를 나란히 겨룰 만큼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발바꿈이 막판까지 원활치 않았음에도 상당히 걸음을 보였다라는 부분 실전에서는 좀 더 나은 어떤 경주 운영 능력을 선보이리라 이 평가가 되네요. 2번 호크행진국도 있고 여기 6번 대용왕도 계속해서 착승권 언저리와 맴돌고 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은 최근에 함께 뛰어왔던 말들은 모두 상위 등급으로 웬만하면은 승급을 했고요. 이제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고 봐요. 6번 대용왕도 초반 자리 선점에 좀 수월하게 성공만 해준다라면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요 6번 대용왕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딱 넓게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천년의 바람까지 4두를 배제하고 두 마리를 더 꼽으라면은 대형왕과 원더풀 팡팡까지가 최대 맥심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형왕 같은 경우도 거리 자체에서 늘어난 1300거리에서 계속 적응을 못했지만 단거리에선 따라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 편성도 선두권 틈이 있다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데도 이 마필 자체가 결정력 자체나 이탈 자체가 빠른 마필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 자체도 더군다나 상대 잠재력의 마필들이 스피드를 위주로 뛰어주는 모습 속에 제가 그리는 전개 자체는 앞선이 다 몰락하는 그림 자체가 전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형왕의 전개 자체는 3위권까지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구도이긴 하지만 입상권까지 기대치를 걸기에는 아직 변화가 좀 미흡한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단거리 레이스고 선두 선입권에서 결론이 날 듯합니다. 데뷔 전 즉시 전력감 주행심사 때 경합선두 레이스 노덕근이 이겨냈던 5번 골든앵글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기복형 마필들 간의 1700m 레이스입니다. 이미 1700m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소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 상당수가 있어요. 과연 이번에는 이 1700거리에서 전개 이점과 또한 능력 우위를 요 편성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말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4월 13일 토요일 오늘 붙어서 이기고 갈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입니다. 자, 1700m 경주 오랜만에 방송 추천으로 추천을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1700m 경주가 많아요. 오늘 이 편성을 특히 고르게 된 이유는 재밌습니다. 어떤 흐름이 될지, 무엇을 축으로 잡을지에 따라서 입상권의 향방이 완전히 뒤바뀌는 흐름이라는 점 꼭 강조드리겠고 그 점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해 주세요. 저는 빠른 흐름 잡고 갑니다. 4번 청담 타이거의 선행을 우선 지목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편성의 흐름, 출전해 있는 말들이 느린 흐름 대 빠른 흐름 정확하게 갈리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담 타이거라는 말은 이미 1700m 현등급에서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이랬던 말이 이후에 이제 부담 중량이 다소 높아지면서 고전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직전 경주부터 이제 폭주를 했었던 그 습성이 많이 차분해지기 시작하면서 직전 경주부터는 많이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그것이 이제 훈련 시의 성과로 지구력 보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혁 기수가 오랜만에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수 자체가 이 말을 오랜만에 기승한다는 게 아니고요. 좀 당일 기수 변경 없이 차분하게 이 말을 습성을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 좀 더 차분하게 운영을 해준다면 4번 청담 타이거의 선행 1순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마로 11번 잘루지, 5번 에코골드, 9번 2000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11번 잘루지 마찬가지 전력이에요. 4등급 안마란전 경주에서 빠른 흐름이었습니다. 스타켓이 이끌었었던 빨랐던 흐름 속에서 안토니오 기수 호흡 속에 역전 우승을 차지하고 승급을 했지만 이후에는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다시 강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조한별 기수의 1kg 감량 이점과 별정 경주 출전으로 인한 안말의 2kg 감량으로 54kg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 11번 잘루지이기 때문에 선 입력 기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5번 에코골드 직전 경주에 왜 거기서 에코골드가 선행 도주성 전개를 했을까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선행만 바로 옆에 붙어서 차분하게 갔을 때의 성적이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침착한 전개 기대해 보겠고 9번 2000쌀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됐었던 전력이에요. 앞이 무너진다면 올라오는 2000쌀이 될 수도 있겠고 직전 경주처럼 차분하게 선의권에서 응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부담 중량 극복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추천 경주 5경주 4번 청담 타이거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강하게 응원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저도 역시나 4번 청담 타이거의 앞선에서의 앞선 장악 여기에 잘루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5번 에코골드 이번엔 앞선 무리한 앞선 전개가 아니라 추입 전개 기대해보면서 완전히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번 2000쌀보다 저는 우선순위로 좀 생각하고 있는 말이 안쪽에 있는 1번 어울더울이란 말인데 이 말은 사실 직전 경주 좀 앞선에 나섰다가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1700m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이 말이 사실 선행 일변도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말이 출전했을 때 추입형 전개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던 말이기 때문에 게이트 시점으로 차분한 힘 안배 후에 추입력 발휘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1번 어울더울의 추입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울더울이 추입을 해서 입상을 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승한 적도 딱 한 번 선행 1순위였습니다. 추입을 하는 어울더울 무섭지 않습니다. 네, 그냥 깔끔하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시네요. 잘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담 타이거가 정상적인 발주의 페이스 조절을 해준다라면 정말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못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높게 평가하는 마필인 것은 분명합니다. 에코골드 나머지 마필 다 좋게 평가하고요. 저는 여기서는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2번만 모네플랭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안말이긴 하지만 기본 근성도 좋고 중장거리 동거리 1700m에서도 외곽 게이트에서 가담한 이후에도 입상한 경력이 있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단거리 출전을 해서는 발주가 밀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었고 휘황이고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게이트가 좋아진 모네플랑이로서는 여기서 어차피 선행권 자체가 뒤가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흐름 따라가는 역습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 모네플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섭습니다.
모네플라잉이라는 말 자체가 예전에 보여줬었던 경주력이라고 한다면 무빙이라고 하죠. 순위를 끌어올리는 전개도 가능하겠고 이 인코스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청담 타이거 바로 뒷자리 탁 잡고 그대로 버티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마호흡 쪽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네플라잉이 이철경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였었던 장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철경 기수와 호흡이 좋지 않았었던 모습 때문에 워낙 그 기수가 어떻게 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서 당일 상태를 좀 체킹을 해본 다음에 고민 끝에 신중히 결정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노장 김기배 기수의 데뷔 40주년 기념 경주라고 합니다. 불사조 김기배 기수를 기념하는 이 서울 오경주가 되겠는데요. 일단 4번 청담 타이거는 지난 1월 5일 날 알산 선행 강공 작전으로 당시 동방의 기억 누르고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그때 이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를 했고 동거리 코너 4개짜리 충분한 적응 능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최근에 아쉬웠지만 이번에 강공 선행 작전 필연이겠죠. 4번 청담 타이거 편성도 잘 만났고 전개도 매우 유리해 보이네요. 여기 여타의 마필들 잘 설명해 주셨고요. 3번 라이징 삭스가 있어요. 하위 등급 시절에 연속 5등급에서 1400m 연속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직전 2월 2일 경주 당시 무거웠던 경주 주로 자리도 못 잡고 다소 절전을 펼쳤지만 이 광걸류 병력 공백 이후 출전을 합니다.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 나서긴 합니다만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도 이제 따라가며 종반에 상당히 좋은 결정력을 선보였단 말이고 이 3번 라이징 삭스 늘어난 거리에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복병 전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김지영 의원요 3번 라이징 삭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이 제 판단에서는 대표적으로 느린 흐름이 유리한 말이죠. 아예 빠른 선행마 한두가 본인이 입상을 했을 때 언제죠? 원더풀 트루스하고 할 때 그 뛸 때 입상을 할 때처럼 강선행마 바로 뒤에서 모든 선입권이 무너질 때의 추입 아니면 느린 흐름. 이 편성은 빠르다라고 잡고 가기 때문에 느린 흐름이 유리한 직전에 빨랐던 흐름에서 고전한 3번 라이징 사스는 추천권까지 가져가긴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도 유리하고 편성도 잘 만난 말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4번 청담 타이거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역시 이 동거리 전개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최근에 상타감이 뚜렷이 올라왔고 의지 강한 삼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에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최단거리 1000m 방송 추천 경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빨리 끝나는 또 매력이 있죠. 자,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선행마 상당수가 눈에 띄고 있고 선두권이 상당히 은근히 촘촘히 이루어져 나갈 그런 편성인데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4번 피렌체 힐 우선 강조드립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꾸준한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고요. 직전에 4등급, 5등급 승급 이후에 최단거리 첫 번째 입상을 했는데 당시 출발 후 내측 기댐, 추돌 주춤하고 3선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살짝 내측 기대면서도 좋은 걸음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상당히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이고요. 직전에 다수 이제 모래를 맞고도 종반에 근성 있는 걸음을 보였다시피 이번에도 다시금 편성 능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4번 피렌체 힐을 우선 강조드립니다. 안쪽에 1번 파이널 스톰이 최근에 계속해서 연달아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려보지 못하고 연속된 착승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예요.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초반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공산이 커 보이고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고요. 수월하게 내측에서 선행을 받아 이번에는 1순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져볼 1번 파이널 스톰이 되겠습니다. 10번 풀문 스카이가 과거에 역시 흐름 빠른 레이스의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내며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고
최근에 승급 이후에 두 번의 경주는 다소 아쉬웠죠. 직전에는 출발 때 스치고 나와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당시 코스 2점으로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3코너부터 경합을 했고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굳이 1300m에서 선행을 왜 나섰을까라는 의문부호가 있었는데 굳이 이 10번 풀문스카이는요. 과거 최단거리 입상 시처럼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전개의 자유로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멀로 기수의 이 10번 풀문스카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6번 퀸포스 1이 지난 2월 23일 경주에서는 코너에서 내찍히되는 말에게 다리 걸려 주춤거리고 주행 불량 악벽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직전에 그 부분을 모두 해소하고 빠른 페이스의 최단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당시에도 3선 인코스에서 모래마크 전개를 펼치면서도 근성 발휘했던 6번 퀸포스 1 다시 한번 올라온 걸음 재차 연투기 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6번 퀸포스 1까지 언급을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4번 이 피렌체 힐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역시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우선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 전개 유리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4번 피렌체일 기대하는 모습이 잡혀가면서 최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여유가 많죠. 여타의 후차권 기대 마필들도 좀 함께 응원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저는 외곽에 있는 이 마필이 없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2번 에이스 트리플이 되겠죠.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 대위전까지 보여줬고 이전만에 우승 거두면서 승급을 했죠. 직전 경주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섰던 라우진과 선두권과 너무 경합하는 레이스가 되다 버리니까 좀 아쉬웠는데 차라리 이런 레이스가 날 것 같아요. 어차피 안쪽에 선행 보내놓고 외선에서 상대를 봐가면서 페이스 조절이 가능한 이런 구도라면은 12번 에이스 트리플의 기본 잠재 능력도 여기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는데 당일 자체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 마필로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12번 에이스 트리플 아예 배제하신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과거 가벼웠던 주로 컨디션을 2월 3일 외선에서 따라가며 우승했던 전력도 있죠. 직전에 승급전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 과연 내치기에 빠른 말들 이 틈바구니에서 전개 위치를 어느 위치에 잡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부호가 생기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 이후에 자완 관절염 병력이 체크가 됩니다. 이번 경주에 100%의 어떤 컨디션으로 출전하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당일 예시장 컨디션 상태까지는 파악은 해봐야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 12번 에이스 트리플 제가 상위에 추천되었던 말들보다는 다소간 아래 쪽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트리플은 직전 경주 당시에 관절염 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버페이스를 버티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요. 우선적으로 이번 편성이 선행 경합이 일어날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경합은 없다라고 보신 마번인 것 같습니다. 추천 마번인 것 같습니다. 4번 피렌체이를 우선 중심으로 놨기 때문에 전개자유 이점을 강조를 해주셨다라고 보이는데요. 전개자유 이점 살릴 수 있는 또 한두의 말 있죠. 7번 대성하늘이요. 바깥으로 기대는 버릇.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스피드. 정말 매력 있는 말입니다. 초반에 경주 운영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리고 마누엘 기수의 그 기승 이탈리안의 그 기승 특성상 굉장히 선두권에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강하게 추진하면서 갖다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7번 대성하늘이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7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최근에 과천 경마에서 외국 기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매 경주의 흥미로움을 증가시키는 그 요소가 되죠. 미리 예측했던 전개보다는 좀 적극적인 레이스로 앞선에서 전개 운영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 레이스 흐름을 파괴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박진감은 더 넘쳐 흐르겠죠. 실은 대성하늘 작년 12월 22일 날 1000m 거리 첫 승 달성하면서 당시에 외곽을 그렇게 돌고도 좋은 능력을 발휘했던 말. 공백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다소간 염려는 됩니다만 직전 최근에 우승 시 보여줬던 경주 능력이라면은 충분히 이 편성에서 복병 가치는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저 역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 중에서 저는 9번 해왕이란 말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너무 정말 11번 게이트에서 정말 너무 극심한 외곽 전개를 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12월 16일에 피렌체일 지금 언급해주신 중심마로서 지금 언급해주신 피렌체일과 같이 뛰었던 경주에서 피렌체일이 안쪽에서 곱게 유리한 전개를 했고 그 당시에도 해양은 외곽 게이트에서 불리한 전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피렌체일과 같은 우승과 입상을 나눠 가졌습니다.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9번 해양 언급 안 하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9번 해양은 작년 데뷔전에 좀 내측 기대는 확백을 선보였지만 이후에는 충분히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 보였고 직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외곽으로 좀 심하게 거리 손실을 보았던 그 부분이 페인인 듯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내배측의 빠른 말들 때문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가 힘 소진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직전과 동일한 경주 운영이 펼쳐질 수 있는 단점이 포착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측에서 좀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마필들보다는 이 9번 해왕은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편하게 선두권 진입 혹은 장악할 수 있는 편성에서 이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4번 피렌체 힐을 중심으로 도전권 하이페이스 단거리 너끈히 극복해낼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8마리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순한 편성에 어느 정도 입상권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역시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초반, 중반 펼쳐진 전개 양상이 상당히 관건이 되겠고 최근에 상승세의 마필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서울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5번 대군천하입니다. 선행선입 자유롭고 편성에서 스피드도 한 수 앞선다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게이트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이든 선입이든 우승까지도 매우 유력한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말은 2번 더 스파이커입니다. 직전 안쪽에서 모래를 맞으면서도 적응해 가는 모습 보여줬다는 부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이 말도 초반 스피드 분명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하고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한 만큼 전개에 유리한 말로 판단합니다. 4번 파이트 투데이 같은 경우는 데뷔전 아쉽게 입상은 실패했지만 경쟁력은 이미 입증했다라는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말씀해 드렸던 중심마 5번 대군천하를 제외하면 그렇게 강하다 정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말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편성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번 릴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서둘러서 앞선 외곽에 붙으면서 심소모하고 막판에 무뎌졌습니다. 무리한 전개였다는 판단입니다. 데뷔전을 보면 차분한 전개 후에 굉장히 좋은 뒷심발을 한 말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로 밀린 만큼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뒷심발이로 충분히 역전 노려볼 수 있는 말로 능력 갖춘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스피드 한 수 앞서는 5번 대군천하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순한 8마리 구도인데다가 중심으로 봐야 될 마필과 후척으로 봐야 될 마필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치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최성진 의원과 이제 보는 시각과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결과 예측이 되기도 하네요. 대군천하라는 마필이 560km대 이제 체형이 좋은 마필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뛰는 장점은 좋은데 파괴력 있는 한 발은 매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력 있는 한 발의 이제 우승이 없긴 하지만 이 레이스는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구도죠. 누가 선행을 가던 다 여타의 마필들이 불안 요소를 안고 있어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4번 파이트 투데이란 마필 자체가 주행 심사 때 정말 강하게 몰았거든요. 저렇게까지 몰아서 나가는 말이 실전에서 반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던 전력이었었는데 오히려 더 달떴어요. 데뷔전 자체가. 그렇다면 한번 뛰어본 파이트 투데이 성장세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직전 실망스러웠던 2번 더 스파이커는 안전교체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8번 릴 패트런도 기본 능력상의 모습까지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설명해 주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5번 대군천하를 부정하고 들어갈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죠. 높아진 부담 증량을 얼마만큼 버텨내느냐라는 부분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당일 어떤 전광판이 나올지 저도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말로 4번 파이트 투데이, 8번 릴 패트론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번 문학이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디오스 찰리 자마 좋아하는 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외우실 것 같고요. 아디오스 찰리의 순말 자마들의 특징은요. 선행 나가야 돼요. 선행이 아니고 입상을 차지하고 있는 말이 매우 드뭅니다. 딱 한도 있어요. 8조에. 3번 문학인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제법 빨랐던 흐름을 잘 따라붙는 모습이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스피드가 만약에 선행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3번 문학인어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3번 문학인어도 뭐 잠재력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 편성 자체에서 제가 언급드린 말을 제외하고 가능성을 더 봐야 된다면 뭐 3번 문학인어가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말이 파행 후에 휴양을 다녀왔는데 훈련 모습상 아직까지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 스타트도 뭐 이 말이 초반 스피드 자체가 아예 없는 말은 아닌데 계속 완벽하지 않은 기대는 모습 속에 스타트를 하면서 자꾸 뒤로 밀리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뭐 이번 경주에서 확실하게 앞선에 나서서 버틴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3번 문학인어 잠재력은 있는 말인 만큼 추입해서 이번 경주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지만 입상까지는 아직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주거리가 1,300m이기 때문에 이 3번 문학 위너가 직전에 이제 다소 늦추입이었습니다만 걸음에 여력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 늘어난 거리에서 이 3번 문학 위너가 한 발 더 쏘질 수 있는 공산이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 자 일단 뭐 7경주는요. 5번 대군 천하가 당일 가장 많은 이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자 높아진 부담 중량 49의 레이팅 아무래도 자 이번 이 57회 부중 49회 레이팅 현재 상황에서 입상을 하고 3등급으로 이제 승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 5번 대군천하 보여준 능력상으로는 여기서는 가장 좋긴 합니다만 올라간 부중에 얼마만큼 적은 능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4번 파이트 투데이도 데뷔 전부터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였던 전력이고 1300m를 삼착했던 요 4번 파이트 투데이 이번 더 스파이커가 직전에 외곽 게이트 배정에 자리를 못 잡고 다소 어려운 전개 운영 속에 아쉬웠지만 뭐 기본 순발력을 갖춘 말이기 때문에 코스 안쪽에 안토니오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뭐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이번 더 스파이커. 네, 서울 7경주는요. 5번 이 대군 천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후 직선관위 과정인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 최근 뭐 현금 3등급 무대에서 기볼 보이는 마필 간의 격돌 무대가 되겠는데요.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방송 추천은 8경주입니다. 12마리 풀게이트 혼합 3등급. 사실상 혼합 3등급에서 3등급 자체에서도 현대가 기본 마필들을 싹 다 모아놨어요. 뭐 변화가 굉장히 더디죠. 거리를 늘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해도 특별하게 변화를 보이지 않는 전력들 사이에 이제 능력 좋은 신의 전력들, 성장세에 승급하는 마필들의 격돌하는 구도입니다. 근데 사실상 승급하는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좀 더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 중심에서 가장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마필 바로 출전하고 있죠. 9번만 라피도쿠스입니다. 5번의 경주를 뛰어서 4번의 우승이에요. 1700 도전에서 3착했던 아쉬움 빼고는 모두 우승을 거둡니다. 라피도쿠스의 장점으로 따진다면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스피드감이 상당히 좋은데 데뷔 초 단거리에서 의도적으로 빠르게 선두권을 나서는 레이스는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타이밍에 맞춰 한 발을 써주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왔던 전력이고 직전 1700m 재도전에서는 여유 있는 스피드로 선두권을 장악해 내면서 우승을 하면서 지금 승급하는 구도를 맞이하고 있죠. 뭐 상대가 너무 약합니다. 선행권이 레이스가 확실히 빠르더라면 라피도쿠스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다가 힘적인 부분도 앞서 있는 이 마필 자체가 여기서까지는 연투 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능력 상승세의 구멍 라피도쿠스 믿고
공략하는 구도입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2번마 골든 다이얼, 7번 청담디니 그리고 12번 돌아온 난리란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역시 상대적으로 승급하는 마필들이에요. 2번 골든 다이얼한 마필 자체는 기댔던 악벽, 발주가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힘 자체는 여유가 상당히 많았던 전력이죠. 2월 달에 그 무리했던 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을 거두고 직전엔 내측에서 모래를 맞고도 운영을 해주면서 탄력을 보입니다. 이 골든 다이얼한 마필 자체가 스피드가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초반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페이스 그리고 상대 옆에 있는 마필들이 중요한데 다행스럽게 1번 리어드 화이라든가 3번 엠파이어 킹덤은 최근 발주가 좋지를 못하고 있고요. 4번 미스터 포춘부터 장산베어스까지 충분히 몰고 나갈 수 있는 전개 조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2차 승급이지만 조건이 좋아진 2번 골든 다이언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7번 청담진이는 이제 거리가 한 번에 늘어난 1400을 도전한다는 점은 있지만 주도권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직전 경주 약간 충돌받고 좀 초반에 무리한 추진 속에서 선행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탄력감을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7번 청담진이의 잠재력도 여전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현 등급의 전력 중에서는 외곽 12번과 돌아온 난리가 최근 좋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결정력이 좀 부족했던 단점은 있어도 직전 경주 이제 선의권에서 충분히 따라가면서 코너도 살짝 막혔어요. 당시 이제 지금 함께 뛰고 있는 마필이죠. 6번 테페션트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마필의 주행을 방해했고 전개가 확 밀리면서 고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재차 탄력을 보일 만큼 최근에 탄력 자체는 분명히 예전의 탄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등급 경쟁력 중에서는 12번 돌아온 날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9번 라피도쿠스의 성장세를 믿고 붙어가는 구도입니다. 어떤 마필의 후착의 집중력을 가져가는지 가장 중요한 구도로 이미 조건에 대한 파악을 해놨고요. 당일 마필 상태와 주로까지 깔끔하게 파악하고 자신 있게 압축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네, 백동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뭐 적중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들에 추천해주신 말들을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9번 라피도쿠스, 2번 골든 다이얼, 7번 청담 지니까지 모두 다 선전을 해주기를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고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거는 5번 장선베어스는 왜 추천을 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5번 장선베어스라는 말은 연습 주행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성적이 한번 좋았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연습 주행을 계속 치르게 되죠. 이번에는 4월 5일 날 이제 주행 심사를 예약을 해놨다가 출전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출전을 한 거예요. 즉 직전 실전이 연습 주행인 것처럼 나오고 있는 장선배였습니다. 1700m에서 원래 추임력을 발휘하는 것이 좀 더 재미있었던 말이 맞고요. 1400m가 줄어든 거리가 불리할 이유 역시 없다라는 판단인데 5번 장선베어스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당일 상태 파악이 제일 중요해 보여요.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일 고민하는 로드의 마필로 이제 선정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마필은 훈련 강도를 강하게 가져가지 않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습 주행을 통해서 한번 걸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부분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마필이긴 한데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연습 주행이 취소가 됐다. 뭐 3주간의 출전이지만 훈련 패턴 강도는 분명히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모습이기 때문에 강도 약한 모습 속에서 장산베어스가 과거 단거리에서도 그렇게 강한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건 분명하거든요. 거세 이후에 그다음에 거세를 하고 나서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있지만 오랜만에 내려온 단거리 자체 그리고 훈련 패턴 그 약해진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걸려지는 부분이라서 당일 마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장산베어스는 판단하기 좀 껄끄러운 전력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돌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를 기원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의견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9번 라피도쿠스라는 말, 중심말을 중심으로 7번 청담진이와 12번 돌아온 난리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빈틈 노릴 말을 6번 탭패션드란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를 보시면은 이 말이 크게 추진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 이 말이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선입 전개를 의도적으로 구사하고 있는데 12월에 1200m에서는 최적 전개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사실 기존에 이 말은 선행을 나섰을 때 가장 그래도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이고 1월 5일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서려고 했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심한 경합 끝에 선행 못 나서고 결국 무뎌졌는데 이번 경주 선행을 만약에 기습 선행을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 기본 능력 갖춘 말로 판단합니다. 6번 탭패션드의 선행 버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선행을 나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어서 이 마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태페션트란 마필 자체가 데뷔 초에도 발주 능력이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한동안 이 마필이 고착기 발주 자체가 안 되면서 고착기가 심해지면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었던 전력이에요.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좋아지면서 1월 달에 한번 강하게 외선에서 승부수를 던져봤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드는 보였는데 뒤가 안 나와요. 그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그럼 따라가 보자. 따라갔는데 또 뒤가 안 나와요. 결국 약 1200이나 한 1000m 정도였다라면 이 마필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400 거리에서 선행을 나선다 할지라도 최근 보여주고 있는 여유가 크지 않은 태페션들을 한 번에 이 마필이 버틴다 생각하기에는 최근의 모습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이번 8경주는 1400m 거리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9번 라피도쿠스는 뭐 최근에 연승하는 과정에서 전개도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선보이고 있고 요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기대치만큼 능력 발휘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전권인데요. 말씀해주신 뭐 도전 예상권들 가능해 보입니다만 이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것, 1400m라는 것이 상당히 껄끄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반 순간 스피드 부족하고 코너 4개짜리에서 절전을 펼쳤던 말, 그 말이 바로 10번 판타스틱 콤비인데요. 이런 말이 이 1400m가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직선에서 한 발 그 경합 중에 어떤 말이 이기냐인데 종반 뒷심에 있어서는 이 코너 2개짜리에서 요 10번 판타스틱 콤비가 충분히 역습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평가인데 백동일이 연주 10번 판타스틱 콤비 어떻게 평가하세요? 줄어든 거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런 편성, 이런 혼전 구도 속에서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판타스틱 콤비가 지금 11번을 뛰면서 한 번의 우승 자체가 선두권 공략이에요. 선두권에 가세했을 때. 선행에 가까운 이선에 가담했을 때 입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외의 단거리나 중장거리에서는 흐름을 못 풀어냈을 때 그만큼의 탄력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도 최후미권에서 한번 타이밍을 재고 올려붙이려고 하는데도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죠.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진 않다 할지라도 운영을 제대로 살려나가고 색깔을 제대로 갖춰주질 못하고 있는 판타스틱 콤비가 단순히 거리가 줄었다 할지라도 저는 아직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경주까지는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최근에 연전연승의 상승세 승급전에서도 무적으로 보이네요. 9번 라피도쿠스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오늘 토요 경우는 1700m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며 1700m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도 있고요. 직전에 우승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승급마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직전 대비 편성 약해진 구도 속에 이번에 능력 발휘할 수 있는 말도 한두가 있고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또 백동일입니다. 연속으로 만나게 돼서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면서 좋은 결과 뽑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이번만 업라이트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구도예요. 선행권에서의 현등급의 마필들 자체의 경쟁이 크지 않은 구도이기도 하고요. 여타의 마필들이 선행을 간다 할지라도 오버 스마트 지프라든가 외곽 11번 대명솔라가 대표적인 선행권의 마필이 될 텐데 최근에 여력감 자체로는 이번 경주에서 기대치를 좀 가져오기 힘든 구도죠. 잠재력 우위의 마필인 이번만 업라이트라면 이번 편성에서 가장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마체가 데뷔 초에는 굉장히 좀 뻣뻣했던 느낌이 있었던 전력인데 그걸 추임력으로 승화를 시키더니 굉장히 좋은 주폭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1700 첫 도전에서는 이제 혼합 4등급 외산 마필들을 만나서 좀 고전을 했고 직전에 스포츠 서울보다 잘 뛰었었죠. 잘 뛰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 자체가 이 마필이 기립 늦발로 상당히 상대보다 최후의 격차 속에서 뒤에 있었던 전력이에요. 뒤에 있었지만 추임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왔고 이미 거리 검증이 끝난 상황에서 선두권도 약하다. 거리까지 뛰어봤다. 선입이 가능한 이번 업라이트는 준비까지도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편성 자체와 전개를 잘 만난 이번 구도에선 가장 가치 있는 전력으로 이번만 업라이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후차권에서 1번 베스트라인, 3번 에이스켄트 그리고 6번 스트롱러너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1번 베스트라인 자체는 직전 1700 첫 도전에서 가능성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죠. 물론 직전에 이어서 연속 승부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차분하게 내측에서 선두권 장악까지도 시도해볼 수 있는 스피드의 마필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마필 여전히 같이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요. 3번 에이스켄트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마필이 선두권 공략을 편하게 나섰을 시의 모습은 상당히 파괴력이 좋은 전력인데 직전은 무리하게 선두권을 공략하기보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 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추진 없이 따라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많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3번 에이스켄트도 이번만큼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 6번 스트롱러너. 정말 개인적으로는 직전이 많이 아쉬웠는데 기승했던 최범은 기수는 승부수를 던졌어요. 발줄 가볍게 받고 무빙성으로 아예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면서 버티려고 했는데 잘 참고 나왔던 두만강에게 역습을 당하고 말았죠. 무거웠던 부준과 무리했던 전개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기수라면 이마필의 힘한 배 있는 조건 속에서 기본 능력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마필의 기본 능력까지 좀 더 추천을 드려보는 구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려운 구도예요. 쉽지 않은 구도 속에서 가장 큰 잠재력, 가장 좋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직전 아쉬움 남겼던 이번 업라이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구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00m라는 거리적인 그 특성보다는 말들이 지금 출전해 있는 경주마들이 변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좀 저도 방점을 찍고 있고요. 저는 그 중심에 강조해 주셨어요. 3번 에이스켄트 많이 좋아지고 있다. 직전 경주는 과감하게 제가 그때 당시 우승 입상을 하던 말들을 무시했던 건 아닌데 인코스 이점을 좀 잘 살려주기를 바랬는데 그 황금 3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던 말들이 모두 무너졌던 그 주로 흐름을 오히려 왜 이용하지 못했는가가 너무 속이 상했었어요. 그냥 3번이니까 인코스 얌전하게 타고 갔으면 입상권은 충분했다라고 보고 있는 3번 에이스켄트이기 때문에 자 그런 주로의 그 유불리가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유불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4월의 경마가 되고 보니 3번 에이스켄트 다시 한번 전개 있죠. 저는 강조 한번 드려보고 싶고 1번 베스트라인 1700m 이미 통과하고 승급전 치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판단, 상승세 이어갈 것 기대. 2번 업라이트까지도 저도 다시 한번 재도전이니만큼 이번에는 전력 보강 돼서 나오니까 저도 응원을 해보겠는데 9번 도끼블레이드는 설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끼블레이드 분명히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하는 우리 과천시장배 입상마이기도 한데 도끼블레이드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상태 자체가 저는 아무리 판단을 해도 딱 이제 12마리 중에서 기본 잠재력 하나를 따져보자. 그럼 당연히 도끼블레이드죠. 도끼블레이드 가장 앞서 있다는 걸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가 지금 휴양이 길어졌던 원인이 있단 말이죠. 당시 이제 대상 경주 이후 자체에서 이제 후두석영 두편마비 때문에 후두석영수를 가져왔고 최근까지 3월달 초기까지 후두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시 모습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재검 당시 파괴력도 예전에 그 빠릿했던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베스트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1700 늘어난 거리를 도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특별하게 2점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도 아니기 때문에 능력상의 모습을 의심할 이유는 없지만 그 병력 이후의 여파 자체가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이번의 구도에서 좀 불안한 인기마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어느 정도 능력 우열의 편차가 좀 드러났다라고 판단이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다만 지금 백동희 의원이 대답해 주신 그리고 김재영 의원이 질문해 주신 9번 도끼블레이드에 대해서만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호흡기 질환으로 주기 길어졌고 3월까지 좀 호흡기 문제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말부터 분명히 치료된 모습 속에 정상훈련 소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기본 능력 자체가 충분히 가능한 말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정계도 백동희 의원께서는 크게 유리할 거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충분히 선행에 나설 수 있는 주행 심사 시에는 사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근데 9번 도끼블레이드의 초반 스피드라면 선행 나서서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백이 좀 있지만 저는 중심마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1번 베스트라인의 최적선이과 3번 에이스켄트 좋아지고 있는 모습 2번 업라이트도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백동희 의원의 의견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도끼 블레이드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후드 성형술 이후에도 후드염 병력 체크가 됩니다. 3월 9일까지. 뭐 이후에는 병력 체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성준 의원은 뭐 9번 도끼 블레이드 충분히 병력 여파 벗어나 이번에 복귀전에서도 기대치를 높게 가진다. 이런 부분 강조해 주셨네요. 6번 스트롱 러너는 얼마만큼 주행 중에 힘한 배를 잘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지는 듯합니다. 과거 1700m를 그야말로 추입으로도 막강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 직전에 코너 외 뒷직선에서 당시 무빙 승부수를 띄웠죠. 3코너 진입 전에 선두 외곽에 가담했고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그 과정에서 힘한 배가 덜 된 듯 막판에 한 발 부족한 부분인데 이제 3등급 올라가야죠. 계속해서 57회 부중. 이번에 안토니오 길수 기용했는데 6번 스트롱 러너 다시금 강조드려보겠고요. 2번 업라이트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재능력, 경쟁력을 발휘할 듯합니다. 단번에 1700m 극복한 1번 베스트 라인까지. 네, 서울 구경주는요.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움을 남겼던 하지만 일반 편성 돌아온 2번 업라이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900m 혼합 2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2등급 1900m 장거리 레이스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말은 4번 금비랑이죠. 지난 2월 3일 경주에서는 뛰어보지도 못하고 출발 후 기순악마로 아쉬움이 있었지만 직전에 보란듯이 우승을 하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직전 당시도 출발 때 스치고 늑발 후미 외곽 뒷직선에서 격차 좁혀가며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을 보였죠. 장거리 검증마 4번 금비랑은 다시 한번 연투 대체가 높은 말로 평가합니다. 7번 메갈리오스가 과거에는 코너에서 기대 낙벽도 있었지만 경주 경험이 쌓아갈수록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요.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 마필이죠. 직진의 1700m 거리 중위권 인코스에서 모래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아주 우수한 결정력을 선보였고 이번에 늘어난 1900m 승급전에 4km 감량 혜택까지 7번 메갈리오스고요. 여기 9번 허니 버터 니노가 작년 11월 경주에서 패출혈 발생으로 공백이 있었지만 지난 1월 복귀 후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장거리 2000m 레이스 미러선이 미선 외곽 타면서 막판 한 200m 지점에서 걸음 무뎌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1900m 장거리 레이스 전개도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가 가능한 9번 허니버터 니노가 되겠고요. 여기 1번 스마트파크가 대풍 드러난 거리에서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으로 1번 스마트파크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결국 서울 10경주 장거리 1900m 레이스에서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4번 금비랑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촐한 구도에서 어느 정도 전력의 격차는 좀 드러났다는 평가는 드는데 전 금비랑이 좀 막 부중 자체가 너무 무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57회 부중 때문에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기본 능력상으로는 인정해야 할 부분이 많겠죠. 일반 스마트파크는 장거리에서도 입상이 있어요. 1800에서도 이미 공략을 하면서도 입상이 있었던 전력이라서 최근에야 추입이지만 원래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스피드의 마필이기 때문에 코스 2점이면 살아난 탄력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9번 허니버터 니노까지는 생각이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자체에서 분명히 상대 자체는 몇 두가 보이지만 조건에서 너무 유리한 마필에 전 2번 예상백승이란 마필로 판단하거든요. 예전에 탄력을 찾아가면서 이제 스피드 자체로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예상백승은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그 선취입력도 굉장히 뛰어난 마필이란 말이에요. 결국 상대로 따져볼 수 있는 마필 몇도 안 되고 예상백승은 안쪽에서 뭐 선행을 나서도 되고 흐름에 맞춰서 최적 선임을 갈 수도 있는 조건에 부중 조건은 상대 가벼진 상대 틈을 만났기 때문에 이변 편성에서 이 유리한 조건을 결국 포기할 리가 없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예상백승은 이번에 2등급에 점핑 출전하는 가운데 3km의 감량 혜택은 있습니다만 직전보다는 상대가 강해졌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직전에 더킹에 이어서 2착을 했습니다만 그 아래 순위의 마필들은 상당히 3등급에서도 기복을 보이는 마필로 평가를 했습니다. 2등급 무대에서 정말 장거리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은 말, 전력이 좀 강한 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다소 점핑 출전한 이 무대에서는 다소 상대가 강한 부분 때문에
낮게 평가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4번 금비랑이 부담 중량 무겁다고 무너지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금비랑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걸음에 뒤집어졌다라고 표현하죠. 걸음의 그 변화, 성장세, 이제 와서 이제 걸음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걸음이 너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복마 편성에서는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대치를 저도 많이 높여보겠고요. 9번 허니버터니노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선행 가능한 편성 만났어요. 여기에 7번 메갈리오스까지 저는 민명철 위원하고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말로 3번 알파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직전 경주의 그 빨랐던 흐름 속에서 은근히 이렇게 올려 붙이는 그 코너 건너편 직선주를 활용해서 선두권에 가세하는 그 모습이 원래 알파칸이 잘 뛰었을 때 컨디션 좋을 때 보여줬었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대 황금비상이라는 인기마와 접전을 펼치면서 순위권에 안착을 합니다. 현등금 적응기 끝낸 3번 알파칸 어떻게 평가 내리셨는지요? 계속 추적하고 있는 말이고 단거리에서도 추입했고 직전에 1900m 뒷직선에서 스몰 무빙 작전이라고 하죠.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히며 레이스를 펼쳤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서도 힘 한 배가 덜 된 듯 막판의 걸음은 썩 시원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문정균 기수가 지난주 일요일 날도 뒷직선 무빙 작전으로 당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고 기수 자체의 요 3번 알파칸이라면 직전처럼 초반 전개가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지면은 그만큼 뒷직선에서 격차 좁혀나가는 무빙 전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무빙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다소 이제 페이스 안배에는 실패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대로 자기 각질대로 타줄 수 있는 요 능력화 편성에서는 요 3번 알파칸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4번 금비랑은 이번 편성에서 의심할 수 없는 중심마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직전 외곽 전개를 힘으로 극복하는 모습 이번 경주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9번 허니버터니노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번 예상 백승은 백동 의원이 강조해 주신 대로 저 역시 분명히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5번 샤크런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모래의 예민한 부분, 그 부분이 기본 능력, 좋은 능력을 발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유리한데 이번 경주는 선행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거라는 판단입니다. 가장 최근 중장거리 경주였던 게 작년 9월 경주였는데 그 당시에 초반에 기수의 추진을 보면 선행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출발할 때 외척으로 기대면서 충돌하는 바람에 아예 앞선에 붙지를 못하고 최후미에서 추입을 했는데 역시나 추입력 보여줬고 힘 남기고 2등급 1800m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큰 착차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서 모래 안 맞는 전개를 하든 아니면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모래 안 맞는 추입을 하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5번 샤크런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5번 샤크런이 과연 어떻게 전개를 펼쳐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행 작전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 편성에서는 9번 허니버터니노나 2번 예상 백승 등이 초반 선두권을 장악해 내리라 보고 있고요. 1900m 장거리는 이제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 이 5번 샤크런입니다. 최근에 실전 변화의 징후 가능성이 체크가 되지도 않고 또한 이번 경주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도 없는 마필로 평가되기 때문에 5번 샤크런은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이고 또한 장거리 강자죠. 4번 금비랑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단거리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단거리 무대에서 충분한 적응 능력을 선보였던 말, 한 발 부족 아쉬움을 남겼던 말 등등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말이 전개가 유리해졌고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줄 수 있을지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11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해야죠.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 단거리 1200이다. 흔히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 선행 경합이 있냐 없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선행 경합 없습니다. 누가 선행을 나서든
굉장히 노련한 기수들이 선행마에 기승을 해 있기 때문에 잘 타줄 겁니다. 예를 들면 직전에 기승했었던 멀로 기수와 호흡을 맞췄던 12번 그레이삭스처럼. 자, 비슷한 케이스의 말들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그 중심에 7번 야호 스마트캣 가장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은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량 기수, 김덕현 기수 대안이 있는데 하다못해 다른 기수도 감량 기수도 있는데 활용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악벽 때문입니다. 심하게 끌고 삐지고 이 악벽이 순치가 됐다라는 판단하에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편성에 다른 기수 누가 와서 57kg을 달고 이 말에 기승을 해 있다. 뭐 안토니오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저는 추천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왜? 직전 경주의 안정된 주행 자세 속에 그 빠른 흐름을 버텨내는 3위의 성적을 봤기 때문이죠. 직전만큼 좋은 혹은 그거보다 더 좋아진 7번 야호 스마트캣 감량 2점 활용 우승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스톰라이커 만만치 않습니다. 스톰라이커가 사실 직전 경주에 이 말도 부담 정액 때문에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선행도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아주 깨끗이 묵살을 시키면서 본인이 선행을 나서죠. 부담 중량이 역시 고전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행 상대가 상당히 많았었던 직전 편성임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는 1번 게이트예요. 인코스 2점 잘 살려주길 기대해 보겠고 직전에 멀로 기수가 기승했었죠. 11번 그레이삭스. 자, 이번에는 마누엘 기수인데 마누엘 기수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유형의 말입니다. 잊지 말고 1번, 12번 다 챙겨주시고요. 이번 경기 최대 복병은 3번 볼드 샤이닝이죠. 승급 이후에 외곽 게이트에서 고전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전개를 풀지 못한 상태 혹은 컨디션이 나빴던 상황이거나 늘어난 거리였거나 여러 가지 악재를 모두 다 떨쳐버린 3번 볼드 샤이닝의 복병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의 자세한 설명 마지막 11경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편성입니다. 저는 다만 이제 우선순위에서 3번 볼드 샤이닝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강조드려서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스피드가 강점인 말인데 직전 두 번의 1700m 경주 의미 없었다라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 전혀 이상 없는 훈련 상태에 최적 선입 전개라면 본래의 능력 발휘, 직선에서의 뒷심발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선행 나서 1번 스톰라이커와 직전의 선입 전개로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던 7번 야호 스마트캣, 직전 경주 그리고 훈련 모습에 변화가 확연했던 중심마로 강조드렸던 11번 그레이삭스 여전히 좋은 모습인 만큼 같이 추천드리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야호 스마트캣은 저는 직전에도 이마피를 아예 중심 축으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경주였었는데 좀 아쉬웠었죠. 잘 탔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상대들이 너무 잘 탔고 피닉스선이 거의 65주였나요? 50주가 넘는 그 주기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라서 야호 스마트캣은 3개월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점을 감안을 하면 많이 뛰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스톰라이커는 무조건적인 선행 갈 겁니다. 선행 가야지 정말 버티기 때문에 멀로 기수 직전에 이은 모습. 그리고 저는 그레이삭스는 직전 솔직히 조금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패치럴 여파 때문에 좀 강하게 보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잘 뛰었어요. 마지막에 진로가 약간 좋지 못했던 상황에서 선두권과 싸우면서도 이겨냈던 그 모습에 이제는 좀 예전의 모습을 많이 찾아냈구나라는 생각이라서 차라리 이번 경주에서는 이마필의 최근에 회복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마필만 짧게 여쭤볼게요. 10번 매직텐입니다. 매직텐도 모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아예 선행을 가는 편성을 만나거나 아니면 차분하게 이제 힘한 배를 하면서 좋은 한 발을 발휘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모래도 맞아주면서도 한 발 발휘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스톰라이커와 안쪽에서 스톰라이커 선행을 가던 경합 자체는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경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볼드 샤이닝도 앞선에 가는 것이 유리하고 나머지 마필들도 선두권에 가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뭉쳐 있는 가운데서 조금만 틈이 생겨준다라면 역습 찬스 가져갈 수 있는 매직텐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10번 매직텐이 혼전에 상당히 강한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이게 뭉쳐서 뛴다 하더라도 외곽이 크게 불리한 주로 여건만 아니라면 충분히 이 혼전석에 마지막 한 발을 내밀 수 있는 복병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선 아직까지 컨디션이 모두 다 회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게다가 이 외곽 게이트가 불리한 좀 이렇게 유리하지 않은 여리여리한 앞말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약간 추천이 좀 적어됩니다.
네, 11경주 단거리 1200m 레이스는요. 어느 정도 전개 예측에서 이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1번 스톰라이커가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멀로 기수의 재기용이라면 선행 강공 작전이 충분히 주요할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경주 여건 좋은 말은 7번 야후 스마트 캣이죠. 정상 주기의 수습 기수 기용으로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전력이죠. 일격가을 11번 그레이삭스는 이 패출월 2회차 공백 이후에 직전에 보란듯이 능력 발휘하며 건재를 거시했는데 이번에 충분히 재도전 가능해 보이는 전력입니다. 10번 매직타는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느냐 관건이 되겠죠. 네, 11경주 토요일 마지막 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좋죠. 흐름 빠른 단거리 레이스에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히 기대치를 높일 7번 야호 스마트 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토요 경마 모든 내용 전해드렸고요. 최근에 어려운 경마의 흐름 상당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방송에서 항상 이제 강조해 드리듯이요. 매경주 인기마 또 좋지만 그 빈틈 파고들 복병 전력들 잘 메모하셨다가 당일 잘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경마를 즐기시기 좋은 이 봄 날씨 이번 토요 경마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